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테스트 방법 중에 화이트박스 테스트 방법을 좀 설명합시다. 그 블랙박스와 화이트박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죠?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제일 좋아요. 뭐냐면 모듈의 논리적인 구조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논리적인 구조라는 거는 그 어떤 변수가 이제 그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실행하는 흐름이 다 달라지죠, 그죠? 그 어떤 뭐 if 문장을 만났다.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실행되는 문장이 다 갈라져요. 그러면 갈라지는 그 문장과 블럭을 다 테스트해 보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먼저 소스 코드를 보고 논리 흐름을 잘 찾아서 그 논리 흐름을 다 구동할 만한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검증 기준,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게 좀 개념이 중요한데 프로그램의 어디 부분까지 구동시킬 거냐 그 얘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든 문장을 다 한 번씩 실행하면 그게 테스트가 오케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실제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요. 왜 부족한지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자, 우선은 프로그램 안에 실행 경로를 찾기 위해서 논리 흐름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요거는 예전에 여러분들 플로우 차트라는 걸 배운 적 있죠, 그죠? 플로우 차트가 프로그램 안에 논리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한 문장을 하나의 블록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그 연속되는 어떤 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면 if 구조는 이렇게 컨디션하고 이렇게 갈라지지만 그냥 그 하나의 문장이 연속으로 이제 뭐 여러 개의 문장이 연속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문장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나 합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논리 흐름도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논리 흐름이 몇 개나 되나요? 그러니까 실행 경로, 그죠? 나올 수 있는 실행 경로. 스타트부터 쭉 여기 스탑까지 가는데 이런 실행 경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한번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이 내려오는 거는 뭐예요? 요 조건이 미안. 이거는 없어야 돼. 이 책에 좀 에러가 있어서. 요 화살표 지우세요. 이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요거 지우세요, 요거. 내가 새로운 버전은 다 이걸 에러를 잡았는데 옛날 버전이 아마 이렇게 남아있을 거야. 자, 다시 봅시다. 여기서 시작해서 yes로 갔다가 이렇게 와서 또 요것도 yes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논리 흐름이 한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리 흐름은 뭐가 있나요? 얘는 yes고 얘는 no가 되는 흐름이 또 다른 흐름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no고 얘는 yes가 되는 거, 얘도 no고 얘도 no가 되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 흐름이 있게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건 뭐냐면 이 논리 흐름을 다 테스트해 보는 게 제일 좋은 테스트 케이스겠죠. 그죠? 이해가 되네? 그러면 커버지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테스트가 지나가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게 커버리져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범위. 그러면 문장 커버리지는 뭐냐면 각 라인이 적어도 한 번씩 실행되는지 검증한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거를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여기 if 컨디션이 나오면 이게 true가 되고 이게 false가 되죠, 그죠? 여기 if 그 다음에 false가 되죠, 그죠? 그러면 아까 실행 흐름 중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 한 번 돌아가면 어때요? 모든 문장은 적어도 한 번 실행되죠. 이해가 되네?
자, 그래서 지금 요 테스트 케이스, 아까 우리 컨디션 중에 잠깐만요. 이게 불편하네. 하나 다시 할게요. 네. 자, 이게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 하여튼 자, 지금 여기서 여기도 PDF니까 이게 안 되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A가 50이고 B가 60이면 앞에 지금 조건에서 A가 50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자, A가 50이니까 이쪽이 수행되겠죠, 그죠? 그죠? 이쪽이, 오른쪽이.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60이면 그 경우는 100보다 C가 크니까 이쪽이 수행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테스트 케이스는 둘 다 true가 되는 그런 실행 경로를 구동시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기 커버리지. 요거는 뭐냐면 각 컨디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컨디션에 true와 false를 두 가지를 다 구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요걸로 얘기하면 요거 입장에서, 요 컨디션 입장에서 true와 false, 요 컨디션 입장에서 true와 false. 그러면 얘를 한번 구동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이렇게 구동시키면 둘 다 커버되나요? 지금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했고 지금 브랜치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커버리지는 뭐냐면 각 컨디션이 쭉 나오면, 예를 들면 뭐 셀렉트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어떤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조건을 다 테스트해 보는 게 분기 커버리지입니다. 그러면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하나만 하면 되고 분기 커버리지는 몇 개 해야 돼? 2개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오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경로 커버리지. 경로 커버리지 아까 얘기했던 모든 실행 경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색으로 쳐진 실행 경로, 지금 희미한 하늘색 요거 하나, 그게 아마 맨 위에 걸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2, 여기 지금 좀 밝은 하늘색으로 표시된 이쪽은 true가 되고 이쪽은 false가 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false가 되고 true가 되는 거, 그 다음에 false가 false가 되는 거. 이게 네 개를 실행하면 전체 실행 경로 다 만족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되게 먼저 커버리지를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걸 미리 결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 만약에 우리가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이 네 개 중에 어느 정도까지 테스트할까요? 네? 2개? 그러니까 브랜치 커버리지. 예,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도 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여기 이론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경로 커버리를 다 할 것 같은데 그 경로 커버리 다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여기 있는 분기 조건이 if 문장이 10개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10개면 어떻게 되지? 2의 10승 정도의 실행 경로가 나오죠. 그거 다 해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해봐야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어떤 거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도 안 해보고 나온 거 엄청 많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쪽으로 실행 경로가 가면은 문제가 있는데 에러를 못 찾아서 프로그램이 죽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실제 우리가 이 브랜치 커버리지만 한 것도 그 테스트 잘한 거예요. 알겠죠, 그죠? 실제 프로그램이 커서 그래요. 프로그램이 커지면 테스트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 못 해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지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여러분 쓰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예를 들면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그러면 개발은 되게 오래 하거든요. 테스트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기간이? 이렇게 한 달? 조금 넘으면 한 달 뭐 6주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엔지니어 그렇게 많은데 뭐 MS 같은 경우에 10명이라 그러면 개발자 6에 아마 테스트 엔지니어 셋, 넷은 될 거야. 그래도 뒤에 가서 테스트 기간이 그렇게 많잖아요. 왜? 제품을 빨리 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게 되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게 화이트 박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인베이디드인 경우에는 이런 상태 기반의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예전에 UML 할 때 또는 패턴 할 때 그 대부분의 인베이디 시스템이 이벤트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걸 테스트해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발생해서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UML 할 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같은 걸 잠깐 언급했는데 이런 그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 표현하고 거기에 나온 거대로 이제 입력 데이터를 여기서 인베디드는 입력 데이터라는 게 사실 어떤 숫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센서의 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입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요거는 UML에서 다 했었는데 상태 모델이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형식 언어 시간에 오토마타 같은 걸 배웠을 텐데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파일러에서 앞에 그 렉시컬 어널리시스 하는데 어떤 문자들이 쫙 들어오면 토큰을 잘라진 상태라든지 토큰이 어떤 거 하나 인식돼서 그 다음에 뭐 컴파일 상태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같은 입력에 대해서 같은 동작을 보면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는 시스템. 이제 어떤 거는 이 스테이트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게 적합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적합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어떤 클래스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값이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메소드가 다른 게 있고 어떤 거는 그 값에 관계없이 막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가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은 사실 이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고 스테이트 기반으로 어떤 모드가 있어서 그거의 값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시스템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라는 것은 시스템이 가지는 어떤 현재 값에 따라서 그 상태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그걸 변화시키는 어떤 이벤트들, 입력들 그 다음에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액션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은행에서 우리 이제 어떤 그 ATM이 동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한 건데 우리 은행의 어떤 잔고 상태가 어느 상태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메소드가 달라지죠, 그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인 상태에는 입금만 되지 출금은 안 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이 안 돼서 휴면 상태에서는 어떤 뭐 현금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게 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어카운트가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각 상태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트랜잭션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 했을 때 이 상태에서 해야 될 것들을 요거를 다 테스트해보고 이 상태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도 다 해봐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휴면 상태에서 우리가 출금을 막 해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출금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테스트 케이스 정할 때 저걸 보고 여기 있는 요 트랜지션 또는 입력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어떤 트랜지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여기에 어떤 에러가 날 수 있는 거, 그런 이벤트도 적용해 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상태 위반 테스트의 케이스들은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커버리지를, 요거는 요 스테이트 다이그램에 나오는 모든 트랜지션을 적어도 한 번씩은 테스트해 본 테스트 케이스예요. 이게 굉장히 미니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11개의 간선이 있는데, 여기 지금 화살표들이 트랜지션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씩만 그냥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봤다고 해서 다 되는 경우가 아닌 게, 그 어떤 상태일 때 그 트랜지션이, 예를 들면 요 상태에서 입금이 될 수 있고 출금이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메소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이냐면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 2에서 출금하는 케이스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안 나타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런 커버지를 또 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기반의 테스트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테스트 방법이었고요. 자,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를 우리가 설명했는데, 우리가 테스트를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모듈 안에서 테스트하는 단위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듈이 완성됐을 때 이제 서로 인터페이스 시험해 보는 게 통합 테스트인데, 이제 설명할 건데, 단위 테스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우리 다 배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단위 테스트를 떠나서 시스템 크게 다 합해졌다, 그러면 블랙 박스로 하는 게 편한 거야, 아니면 화이트 박스로 하는 게 편한 거야? 프로그램이 다 붙여졌어, 다 빌드업 됐어. 단위 테스트에서는 뭐 어느 걸로 하든지 뭐 비슷한데, 그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적으니까. 그러면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완전히 묶었을 때는 블랙 박스로 하는 게 편한가요, 화이트 박스로 하는 게 편한가요? 블랙 박스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프로그램이 엄청 길어질 텐데 그거의 실행 경로를 다 찾아내기 어렵잖아, 그죠? 그리고 소스 코드도 사실은 없어요. 왜? 개발자 손에서 떠나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시스템 테스트 정도까지 가면.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단계적 테스트에서 이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로 넘어가면 이제는 화이트 박스는 하기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해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단위가 다 테스트해서 이제 각자 개발한 게 다 테스트가 됐어. 그럼 그거를 서로 연동되는지 테스트해 보는 게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인터페이스 시험해 보는 거, 모듈 간의 결합. 자, 방법은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 뭐 이론상 그렇고 많이 쓰는 거는 그냥 한두 가지 정도예요. 자, 빅뱅이 있고, 탑다운이 있고, 바텀업이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 연쇄식이 있다. 요거는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요. 밑에 있는 용어부터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왔어. 어떤 모듈을. 그래서 이게 뭐냐면 subject under test야. 아시겠죠? 이게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어떤 클래스의 묶음인 패키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클러스터라고 그래서 비슷한 클래스들의 어떤 묶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팀이 내가 테스트하는 대상을 딱 가져왔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를 시험해 봐야 하는데, 이제 자, 얘를 구동시키는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짜야 되겠죠, 그죠?
이건 클래스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클래스만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메인을 짜든지 아니면 얘를 객체로 만들어서 구동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그걸 우리가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다른 모듈을 호출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그죠? 얘가 만약 클라이언트라 그러면 뭐 서버를 호출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발된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개발된 거 비슷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가짜를 하나 만들어요. 알겠죠? 그죠? 뭐 더미 같은 거. 그죠? 프록시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이거를 호출하게 하면서 드라이버를 짜면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요 인터페이스와 그죠? 여기에 지금 테스트가 집중되겠죠. 그죠? 이게 잘 호출되는지.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이미 다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로는 우리가 다 이제 그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얘하고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만 시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어. 시험 대상 모듈을 호출하는 간이 소프트웨어를 드라이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톱은 대상 모듈이 호출하는 또 다른 모듈.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연관돼 있는데 그 테스트하는 범위를 좀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로 만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DB 같은 거 테스트할 때도 DB 그런 그 스톱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JUnit 같은 거는 하나의 그 우리가 테스트하려는 어떤 클래스를 구동시키는 테스트 드라이버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오늘 끝나는 시간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자, 빅뱅 통합. 자, 우리가 모듈을 다 개발했어. 한꺼번에 우리가 어느 날 딱 시간에 맞춰서 네가 짠 프로그램 가져와. 그래서 다 빌드업 해가지고 한꺼번에 시험해 보는 게 바로 빅뱅입니다. 한 번에 모든 모듈을 모아서 통합한다. 왜 이걸 쓸까요? 왜? 개발 완성해서 릴리스할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데 빨리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가져와. 그래서 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스톱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오리지널 개발한 걸 다 그냥 한꺼번에 붙여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 때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류가 났다. 그러면 어느 인터페이스에서 오류가 났는지 찾기가, 만약 저 모듈이 굉장히 많게 되면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거는 단계적으로 얘를 얘하고 붙여보고, 잘 붙으면 얘를 얘하고 붙여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오류의 위치와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준비해야 될 드라이브가, 이거는 잘못됐네. 이건 지우세요, 이거. 아까 여기 이렇게 그랬잖아요. 이게 스톱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붙여보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모듈이 많다는 거, 준비해야 될 모듈이 많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드라이버와 스톱은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 진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뭐냐면, 모듈이 많은데 한날 한시에 다 완성을 딱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오늘도 보면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일하는 진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 한날 한시에 딱 모아서 이렇게 딱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상으로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탑다운. 자,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탑 모듈이 있고 바텀 모듈이 있는데 두 개의 성격이 달라요. 어떤 게 탑 모듈이죠? 프로그램 우리가 실행하면 맨 먼저 구동시키는 모듈들은 무슨 일이 많은가요?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메뉴 뿌려주고, 그죠? 큰 메뉴들 뿌려주고, 그 메뉴에 대한 큰 덩어리의 메뉴에 입력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전체 프레임을 형성하는 거. 이 밑에 있는 모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메뉴
이게 쫙 내려가서 어느 메뉴가 하나의 역할을 할 때, 하나의 책임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맨 위에 있는 모듈부터 통합해.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여기 빨간 게 드라이버야. 그 다음에 내가 테스트하라는 게 지금 요거야. 그러니까 탑 모듈이죠. 그러니까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얘는 스톱을 붙여. 그 다음에 요거는 오리지널이라는 걸 가져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서 얘네들이 잘 붙는다. 그러면 이제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걸로. 그죠? 또 스톱을 다 만들어가지고 붙여보고. 그래서 얘는 오케이 된 거고, 얘네들을 시험해보고,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를 잘 된다. 그러면 또 밑에 붙여보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맨 위에부터 차례차례로 완성된 것들이 다 확인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인터페이스가. 그죠? 네. 그런 방법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조기에 저기 인터페이스라는 건 유저 인터페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를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할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그 골격이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톱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이런 이제 입력 모듈 같은 게 이제 하위에 있으면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한데, 이 중요한 기능,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는 중요한 기능은 사실 이 중에 몇 개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의 전체 이니셜라이즈하고 전체 그 메뉴 구성하고 그거를 핸들링하는 쪽이지, 실제 프로그램 안에 있는 중요한 엔진은 이 밑에 있는 어떤 거거든요. 다가 아니라 어떤 건 덜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고 뭐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나중에 실행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이 먼저 테스트되니까 요거 테스트할 때 얘는 또 한 번 테스트되잖아. 그리고 얘네 테스트할 때 얘는 또 한 번 테스트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될수록 사실은 테스트를 많이 해서 에러를 잘 걸러낼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모듈들이 훨씬 많이 테스트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바텀업. 바텀업은 거꾸로 맨 밑에 있는 모듈들을 테스트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시험해보고 잘 호출이 되면 그 다음에 오리지널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드라이버를 또 만들고, 그래서 얘가 다 잘 시험이 되면,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시험이 되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드라이버를 또 짜고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자, 장점은 아까 뭐 요 앞에 있는 하향식 탑다운도 마찬가지로 오류 발견이 이 빅뱅보다는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 나가니까. 그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 하드웨어 사용도 분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해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하위층 모듈이 상위층보다 많이 테스트되죠. 엔진 자체들을 많이 테스트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처음에 시스템의 전체 골격이나 뼈대가 보이지는 않아요. 밑에서부터 쭉 해 올라오니까. 그다음에 상위층에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게 마지막 가서 확인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뢰자에게 시스템 사용해 보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다 드라이버가 호출해서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저들은 메뉴를 보고 또 어떤 그 유저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이 위에까지 다 테스트 될 때까지. 그죠? 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인데요. 실제 쓰이는 거는 이렇게 탑다운이나 바텀업을 하는 건 그렇게 많이 안 쓰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연쇄식이라는 거 아이디어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모듈을 먼저 개발한다는 거죠. 먼저 테스트하는 거. 먼저 개발하고 먼저 테스트하는 거. 그래서 지금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의 최소 단위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없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하얀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을 잘 보면 여기 지금 메뉴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그 메뉴 밑에 달려있는 서브 모듈들이 있고 그 밑으로 나가는데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들 얘네들 중에 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로 얘기해 볼까요? 그 워드 프로세서 여기 보면 편집, 뭐 파일, 뭐 그다음 보기 뭐 쫙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워드 프로세서에 어떤 입력한다든지 편집한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 저 뒤에 뭐 보기라든지 뭐 이런 거 덜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쫙 요 버티컬로 수직으로 돼 있는 것들을 먼저 시험해 봐요.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기능을 옆에 있는 걸 더 덧붙여 보면서 확대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연쇄식.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시스템의 골격이 보여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테스트가 되면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를 계속 붙여서 인터페이스 시험을 해보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게 연쇄식이고요. 자, 거기까지 조금 끌어서 할까요? 질문이. 자, 이제 통합 테스트가 끝나면 시스템 전체가 이제 다 모아졌으니까 그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봅니다. 기능 테스트는 그냥 메뉴가 잘 동작하는지 그거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뭐 유스 케이스 같은 거 찾았다, 유저 스토리 같은 거 단위로 해서 계속 우리가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성능 테스트는 뭐 계속 얘기했는데 그 기능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어떤 뭐 단위 시간당 얘가 얼만큼 많은 일을 처리하는지, 또 접속자 수가 얼마 정도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리스폰스 타임까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를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 또 뭐 통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관적으로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안 테스트는 뭐 악의적인 침입에서 잘 방어될 수 있는지, 또 개인정보 같은 게 쉽게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테스트.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테스트 해 보는 거. 그 다음에 인스톨 테스트 하는 거. 근데 이 인스톨 테스트 안에 설치 테스트 같이 포함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보면 기능 테스트는 사용 사례 모델을 검토하고 그 오류를 일으킬 만한 유스 케이스 인스턴스를 찾아낸다. 그래서 이제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만들 때는 그 유스 케이스를 쭉 보고, 여러분들이 유스 케이스 쫙 썼잖아요. 이벤트들. 그죠? 성공하는 이벤트, 그 다음에 실패하는 이벤트, 거기에다가 변수가 나올 때마다 숫자를 쫙 입력하면 그게 테스트 케이스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스 케이스 안에는 일반적인 사례를 썼는데, 이제 그 테스트 케이스 안에는 구체적인 입력 값이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값이 들어가고 예외적인 사례도 다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왼쪽에 나온 게 여러분들이 썼던 유스 케이스죠. 그죠? 지금 여기 티켓 구입이라고 그럴 때, 여기 지금 사건의 흐름이 1번부터 쭉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승객이 구간을 선택하고, 만약 버튼을 누르면 티켓 판매가 인식하고, 뭐 얼마 투입해야 된다 금액을 표시하면 그걸 돈을 넣어가지고 그 티켓을 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구체적인 값을 여기다가 제시를 해야 돼요. 테스트할 때 어떤 값을 넣을 건지. 그죠? 그래서 저거를 일일이 다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 이게 텍스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소개했던 그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이제 뭐 여기 숫자로 표시된 뭐 구간, 뭐 여기서 뭐 어떤 뭐 이 구간짜리 산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승객이 뭐 1,000원짜리 넣는 경우, 뭐 5,000원짜리 넣는 경우, 뭐 이거 다 여러 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서 시스템 전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유스 케이스에 나와 있는 기능이 잘 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게 기능 테스트입니다.
성능 테스트인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데 시스템이 견딜 만한 충분한 뭐 작업량을 계속 발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온라인 시스템인 경우에는 그 트랜잭션을 랜덤하게 막 발생해서 어느 정도 얘가 견디는지 이런 걸 보거든요. 그 로드러너 같은 거 되게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제니퍼 소프트에서 만든 툴이 국내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다 성능 시험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작업 부하를 만들기 위해서 트랜잭션 수를 랜덤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제 접속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때의 반응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언제 죽는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견딜 만한 데이터를 넣어보고 그거보다 뭐 몇 배 되는 양을 발생시켜 봐서 시스템이 견디는지 아니면 언제 얘가 죽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주어진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CPU 시간과 메모리 같은 자원의 양, 비율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자원의 효율성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툴 없으면 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제니퍼 소프트에서 쓰는 거 되게 국내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 로드러너라는 거 되게 많이 썼는데 예, 한번 그런 걸 한번 써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한 거죠. 스트레스 테스트. 처리 능력 몇 배를 줘가지고 얘가 잘 견디는지, 언제 얘가 시스템이 섣버리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 이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우리가 그 시스템을 사실은 이론적으로 잘 분석해서 뭐 분석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걸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실험하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보안 테스트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실제 침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악의적인 침입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데 취약점이 있을지를 찾아내는 방법. 그래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쓸 수 있는데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목적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 테스트는 사실은 유저의 입장이니까 그죠? 조금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휴먼 인터랙션에서 그 인터페이스가 인간공학적인 면에서 어떻게 잘 됐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하는 사람의 그 마우스가 트래킹되는 거리 같은 걸 쫙 측정할 수 있거든요, 로깅해서. 그러면 가능하면 그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리가 적은 게 좋죠,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고 느끼는 UI, UX 뭐 이런 것들을 미학적으로 좀 본다든지 아니면 메뉴 안에 나와 있는 어떤 메뉴 이름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오류 처리가 잘 되는지, 오류 메시지나 아니면 도움말 같은 게 적당한지,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저 입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의 손에 떠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테스트하는 부분인데, 그걸 인수 테스트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은 당장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파이널로 확인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개발자 손을 떠나서 되게 시스템을 개발 의뢰한 쪽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서 다른 SI업체에 줬다. 그러면 그 SI업체 다 개발해 와서 이제 우리 쪽에다가 설치해 놓고 뭐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이 가서 실제 써보고 평가해보는 그런 거 얘기합니다. 실제 업무 절차에 따라서 테스트 수행한다.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어떤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사실은 업무 절차와 또 부서 조직까지 다 개선을 해요.
먼저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기도 합니다. 자,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죠? 어떤 거죠? 알파 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유저가 시험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는 실제 사용할 사람의 컴퓨터 환경에 설치해 놓고 유저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버전은 다 그런 거죠, 그죠? 실제 우리 그 유저가 그 베타 버전을 자기 컴퓨터에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잘 되는지 확인해서 오류가 있으면 보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테스트에 대한 이론은 다 끝났고요. 우리가 뭐든지 이게 장인이 되려면 도구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는 사실 이론적인 거는 뭐 되게 상식적이고 그 테스트 케이스 찾아내는 것도 몇 번만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얼만큼 도구를 자기가 쓸 수 있느냐가 테스트 실력하고 엄청 좌우가 돼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는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셀레늄 같은 거는 들어본 사람 있죠? 그죠? 셀레늄 같은 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웹 환경에 웹 페이지 같은 것들을 쉽게 우리가 손 안 대도 얘를 가지고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에피움이라는 것도 저것도 우리 모바일 쪽에 가면 그 모바일 앱 만들었을 때 테스트하는데 되게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듈 테스트는 여기 보면 다 뒤에 유닛이란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 유닛 테스트 할 때 쓰는 거, C 프로그램, C++, 그 다음에 뭐 HTML 뭐 쫙 나오는데 하여튼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단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 드라이버를 잘 짤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이런 JUn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TDD 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오늘 이제 끝날 때나 아니면 내일 소개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는 이거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했는데 이 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얘가 프로그램의 몇 %를 구동시켰는지 또는 브랜치 중에 몇 개를 커버했는지 이런 걸 손으로 일일이 체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이클립스 안에도 있는데 이 커버리지를 측정해주는 도구들이 있고요. 클로버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도구는 아까 얘기했던 거, J미터 같은 거, 이거 많이 쓰죠, J미터도 요새. 그 다음에 보안 테스트에 관한 도구들. 이거는 뭐 국내 도구도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공부해보고. 자, 거기까지가 테스트인데,